공부법 특강 미라클. 자, 2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물만 공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2부에 있어서는 1부 끝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조금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그 교육 이론 중에서 멀티플 인텔리전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중 지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지식의 그 모양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잘 먹히는 사람들은 역사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논리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논리로 막 해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주로 과학이나 수학을 좋아하게 돼 있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지 제가 하는 방법을 갖다가 무조건 쓴다 그래서 본인한테도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그 역사도 접근을 하냐면요. 네네. 주변에 있는 물건의 역사부터 팝니다. 아, 중요하죠. 네. 주변에 있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놀러 갔는데 어떤 교회가 서 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구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요. 역사 내용이 앞에 써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친절하게 영어로도 써 있는 데도 있고. 그거 잘 안 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안목지 중에 최고의 안목지는 이분이니까 이제 일부에 있던 전문 용어를 쓸게요. 네. 최고의 안목지는 대체로 길에 걸어가다가 문화재에 붙어 있는 판을 읽으면서 입력한 안목지가 제일 오래 남아요. 아, 이렇게 좀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실제로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 공부법을 통해서 역시나 효과를 보신 케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도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트 굉장히 좋아요. 네, 저 차트 좋아합니다. 짠! 이번에는 블라인드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어도 되는데. 공부 잘하는 기술입니다. 제 옆에만 있어도 영어가 느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갈 필요 없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기술로서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게 정말 오늘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자. 100점을 부르는 1대9 법칙입니다. 네, 1대9. 이 1대9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9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체로 우리가 문제집을 풀죠. 네. 그러면 대부분 10% 정도를 틀려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유, 우등생인데요? 10% 정도를 틀린다고 칩시다. 네네, 틀립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풉니다. 근데 2문제를 틀렸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넘기고 10문제를 또 풀어요. 아,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10문제를 풀었는데 2문제를 풀었다. 네. 그럼 몇 문제 공부한 건가요? 10문제 풀어서 2문제 틀렸으면 한 8문제 정도 맞췄으니까 그 정도 공부한 게 아닐까요? 아니죠. 8문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다는 걸 확인한 거고 내가 공부한 건 2문제입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틀리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정답을 확인하면서 네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옳게 알게 됐죠. 그쵸. 2문제 공부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2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쵸. 그 2문제를 맞추면은 내가 그 2문제를 이해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문제집을 풀 때 네.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문제집을 푸는 목적은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틀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문제집 틀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적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문제를 푸는 이유는 20문제를 풀기 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틀리는지 보려고 푸는 거라고요. 근데 맨날 100점이 나온다. 문제집을 바꿔야겠는데. 그렇죠. 문제집을 더 어려운 걸로 바꿔야겠죠. 네. 계속 100점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것만 계속 또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1대9 법칙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나한테 맞는 문제집이 뭐냐? 10% 정도를 틀리는 문제집입니다. 그걸 골라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10% 정도 틀리는 문제집에서 모르는 걸 맞추고 너무 이제 그 문제집이 쉬워져가지고 이제 쫙쫙쫙 하는데 틀리는 게 없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을 골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0문제가 틀렸는데 하나를 틀렸다, 맞췄는데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한 문제에 집중을 해서 풀 생각이 나요, 사람이. 그쵸. 근데 10문제를 풀었는데 5개가 틀렸다 그러면 5개 자세히 봅니까, 안 봅니까?
에이, 난 원래 이런 놈이야. 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라는 건 오답이 10% 정도 나는 문제집이다. 아. 그리고 그 10%에 90%의 시간을 투자를 할 때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잘 들었어요. 내가 과연 나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문제집을 제대로 풀고 있는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공부 잘하는 마법의 스케줄, 442 법칙. 이게 또 네, 뭐군요? 이건 일부에서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442 법칙이라는 건 내가 실질적으로 학과 지식을 집어넣는 시간은 2시간.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배경 지식을 넣는 시간이 네. 4시간. 네.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두뇌한테 실시간을 주는 시간이 그쵸. 4시간. 네. 그래서 10시간이 있다면 공부 시간을 442 법칙에 맞춰서 분배를 한다. 쉴 때는 절대 게임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단. 자,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의 비밀. 안묵지. 어떻게 그렇게 옆집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사는지 모르겠는데 옆집 아이는 참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아이의 비밀은 안묵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안묵지, 삼국지 소지 아닙니다. 이 안묵지는 다른 말로 배경 지식이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4. 안묵지를 넓히는 요거.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 지식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방식을 빙하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빙하. 맞추는 거는 네. 사실은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5%예요. 조그마한 거. 그렇죠. 나머지 네. 95%는 물어보면 모릅니다. 얘네들도. 언제 한번 읽고 지나갔기 때문에 물어봐도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안묵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냥 답인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은 옛날부터 독서량이 많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많이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지식을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네네. 이 걸 때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 머릿속에다 딱 걸어놓으면은 안 나가는 거죠, 얘가. 네. 걸쳐가지고. 그게 이제 안묵지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 1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따단. 대망의 1번. 짠! 로마는 하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자, 되게 좋아하는 말 났어요, 로마. 이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자, 로마라는 그 문명,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나라죠. 로마 제국. 그 로마가 1200년 갔잖아요. 굉장히 오래 갔죠. 그리고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을까요? 약탈? 뺏기? 그렇죠. 약탈이나 뺏기를 먼저 하는 것은 그런 제국은 오래 못 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다른 제국처럼 우리는 들어가서 어떤 책을 읽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약탈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로마는 가장 먼저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뭐를 했냐면은 하수구를 파고 도로를 짓습니다. 일단 물이 흐르고 맞습니다.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로마 시민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거기 금은보화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약탈을 안 하고 계속 돌을 때리면서 길을 짓고 있는 걸 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저거 시간 낭비야. 야, 네. 어떻게 저렇게 비효율적이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1200년 동안 로마는 그 길을 사용하고 그 물길을 사용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길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내가 나중에 32살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예, 그때 죽지 않습니다. 예, 지금 10대 때는 32이 되면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나이 많아 보이죠? 아재 같죠? 아니에요. 근데 안 죽어요, 그때. 근데 32살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금융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마케팅 부서로 발령이 나요. 네네. 그러면 6개월 안에 대학 4년치 마케팅을 갖다가 완전히 습득해가지고 실천할 수가 없으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어쩜 좋아. 그죠? 네.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도로를 짓고 물길을 파는 일을 해놨으면은 6개월 안에 갑자기 SNS 마케팅을 배워라 그럴 때 SNS 마케팅 책을 쫙 읽고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안 해놓은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군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 왜 다니는지,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나중에 이 변하는 사회와 같은 속도로 내가 뭔가를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사회가 노동을 안 시키는 이유예요. 도로를 지어놓고 물길을 파놓으라는 거예요. 네. 자, 로마는 하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정말 옆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정말 문명화되어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 문명을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차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 여유다. 아까 로마 얘기도 나왔듯이 좀 차근차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각났어요. 네. 혹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일단 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남이랑 자꾸 비교를 해요. 아,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이렇게 하네? 나는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런 것들. 쟤는 수학을 무지하게 잘하는데 나는 국어는 잘 치는데 왜 수학은 얘처럼 안 될까? 네. 이런 것들.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순간 공부 못하게 됩니다. 내 공부에 대한 페이스를 갖다 깨는 건 뭐냐면은 인지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쟤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왜 이러지? 대학 시간이 얼마 남았지?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마인드, 네. 내가 역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역사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나 지금 나 쟤는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 이게 오히려 더 공부를 못하게 하는.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타이트해지고 불안해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이러면은 뭐든지 못해요. 그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게 운동이 됐건 운전이 됐건 일이 됐건 맞아요. 경직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다 못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불안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내가 몸이 풀어져 있고 마음이 풀어져 있으면은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지식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들어와가지고 머릿속에 정착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편한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 거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지만 그 방법의 결과는 뭐냐? 릴렉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릴렉스. 오늘 영어 됩니다. 릴렉스. 죄송해요. 거기서 꼬이셨어요. 아, 그랬나요? 예, 처음엔 괜찮은데 두 번째 꼬이셨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의식을 한 거예요, 의식을. 어쩐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하니까 발음이 딱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제 알자를 굴려야지 하는 순간 진짜 딱 꼬이네. 그 생각을 그럼. 했는데 아주 예리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서 우리 작가님에 대해 궁금한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서슴없이 어이구 서슴없이까지는 서슴없이 네. 외국어 공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수지 학생이 어떤 분야를 주특기로 공부하시나요? 얘기하셨는데 저는 외국어 공부가 원래 주특기가 아니고요. 네네. 세계사 공부가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좋아해서 세계사를 뚫고 들어가다가 옆으로 퍼져서 외국어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물망 공부법을 몸소 경험해보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역사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죠, 그렇죠?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외국어는 잘하시나요? 외국어 몇 개 정도 할 줄 아시나요? 이제 일단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미술사 대학원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안에 네네네.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프랑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어를 하고 그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말은 안 되는데 네. 사료를 찾을 때 읽을 줄 아는 언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라틴어라든지 어머나. 독일어라든지 오. 중국어, 고어 같은 경우에 청나라 시대의 중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읽을 줄을 알죠. 대단하십니다.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단어로서 과연 번역이 가능한지 이제 우리말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꽃미남. 꽃미남.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어떤 단어도 완벽하게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없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run이라는 단어를 대체로 어떻게 외우나요? 달리다 또는 뛰다라고 배우죠. 그쵸. 뛰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네네. 뛰다라는 단어에는 run 외에 jump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방방 뛰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흥분해서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run이라는 단어에는 그 의미가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화 제목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as river runs through it 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당신 뭐 하세요? I run my own business. 아니면은 저 기계 지금 상태가 어때요? It's running smoothly. 이렇게 얘기할 때 run은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른 의미죠, 완전. 그럼 우리가 run을 뛰다 이렇게 배우면 잘못 배운 거죠. 그렇죠. run은
멀리서 사람이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끊어짐이 없이 순조롭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 느낌을 묘사한 단어고 뛰다라는 단어는 발이 땅에 부딪히면서 그 박력에 의해서 뭔가가 솟아오르는 느낌을 묘사한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네, 지금 계속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영어 공부에 대한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발음 좀 잘해야 되나요? 차트. 네, 준비해봤습니다. 조승현의 영어 공부 노하우. 네, 1번부터 역시 3번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전 역시 차트를 보고 1번에 눈이 딱 꽂혔습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역사를 공부하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요. 네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특히 어른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긴 얘기를 굉장히 축약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 축약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죠? 옛날 역사를 끌어와서 합니다. 인생 새옹지마지. 나 지금 사면초가야. 이런 얘기가 영어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건 사자성 아닌가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원칙을 좋아하고 암기식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네. 아주 그냥 안감 탁 쓰고 VNX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있다. 네. 그러면 뭐라고 하냐? 미국 사람들이 That kid is very Victorian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빅토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냐? 빅토리아 시대 사람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도 어떤 사람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완전 유생 같아 이러면 빡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빅토리아 시대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영어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소녀시대 다음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돼야만 네. 소통이 가능해요. 우리가 항상 우리도 모르게 한국말에서도 역사를 계속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사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미국 역사를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거를 다 놓치면은 못 봐요. 그죠? 두 번째는 배우처럼 성우처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 독해 연습을 할 때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 배우처럼 말하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셰익스피어의 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런 이거 한번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딱 성우처럼 배우처럼.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감정을 넣어가지고 콜린 퍼스처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명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문장이라는 결이란 게 있어요.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나무 결처럼 결이란 게 있는데 이 결을 모르면은 문법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결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문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어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문장을 쪼갠다고 그래요. 이렇게 네, 결 네. 따라서 이렇게 찢어진다고 문장이. 네. 그럼 아무리 긴 문장도 머릿속에 쫙 찢어지면서 이게 제자리로 들어가서 박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라는 게 뭐냐?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에서는 결을 어떻게 잡냐? 숨을 쉬고 끊고 올리고 내리는 걸로 결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연습을 할 때 리딩 연습을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안 하면 결이 안 잡혀요, 머릿속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해 연습을 할 때는 이 텍스트를 갖다가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시 같은 걸 읽은 다음에 그 시를 콜린 퍼스라든지 이런 명배우들이 낭독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명배우들이 낭독한 걸 비교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숨을 쉬었는데 나는 여기를 안 끊고 얘기했다. 그럼 뭐예요? 문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슬프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큰 소리로 내가지고 내가 녹음을 해보고 그 시를 갖다가 영국 사람이 낭독한 걸 엄청 떠다닙니다. 네. 그걸 갖다가 들어보면서 숨을 쉬는 곳, 마침표를 찍는 곳, 쉼표를 찍는 곳이 소리로 들었을 때 나랑 이 사람이 같다 그러면 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했구나.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사람이랑 나랑 끊는 데가 다르다. 액센트를 다른 데 넣는다. 그럼 내가 문맥을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렇게 읽어보고 직접 말해보고 이것이 정확하게 된다면은 그게 기억에도 오래 남고 혹은 아까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어, 아주 고급스러운 영어 공부 방법인 저희 것 박주 같습니다. 학생도 문학 선생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작품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그 소리를 안 내고 읽는 재미를 알려면 일단 소리 내서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죠.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다중국적
예, 이거는 이제 그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세계 중에서. 아, 그래요? 이 뭐 역사를 공부해라 이건 이제 가서 책을 읽으시면 네네, 되는 거고. 그쵸. 특히 이제 그 영어로 된 좋은 책들을 읽으면 그 안에 역사적 배경이 다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소리 내 가지고 낭독을 해라.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하는 이유는 이 3번까지 가기 위해서예요. 아, 이게 핵심입니다. 예. 네. 근데 이 3번까지 가는 거는 이제 지향점이죠. 당장 네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다중국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언어라는 게 머릿속에 사고의 결이에요. 나무테 같이 이렇게 쫙 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영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잘 안 터지는 이유가 저도 그래요. 저도 미국에서 11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영어로 말 걸잖아요. 그러면은 문장이 안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비행기를 타가지고 미국 네. 스튜어디스가 말을 걸면은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떠오릅니다. 근데 미국의 이틀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영어가 다시 옛날 실력만큼 나옵니다. 아. 근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스튜어디스가 한국말로 말을 걸면은 갑자기 그래서 이 결이라는 것이 네. 결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고 이걸 갖다가 계속 갈아서 만드는 것이 영어 공부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그 결이 잡히면은 단어 생성법도 알게 되고 문장을 왜 그렇게 쓰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공부 노하우 1번, 2번, 그리고 결국에는 3번까지 가야 정말 영어를 잘할 수 그렇죠. 있다. 1, 2번을 자꾸 하면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주 깔끔하게 영어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학생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부에 있어서는 학생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중요하고요. 또 누가 중요하냐면 학부모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이걸 보고 있면 눈물이 바로 나오네. 어떻게 좀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 너 대학 못 가면 큰일 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반박을 그쵸.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도 부모님보다 어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다 해봤어. 나도 네. 공부해봤어. 네. 거기에 대한 반박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엄마 불러오세요, 빨리. 네. 제가 지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모님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출세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년제 대학 졸업생이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아, 20%. 네. 지금은 75%에서 80%의 한국인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75에서 80. 자, 옆 나라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인구의 13억이에요. 네.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서 1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들고 나온 사람의 숫자가 650만 명입니다. 와우. 네. 650만 명. 네. 그 옆에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1년에 정례라고 했는데 1년에 1년 졸업생이 65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4년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 다 합치면 2천 몇만 명이거든요. 그쵸. 2,500만 명이 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반이에요.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이. 적단이. 그리고 네. 옆에 인도는 대학을 가는 학생 숫자가 조금 적어요. 그래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쵸. 거기도 억 단위죠. 250만 명 정도 학생이 1년에 졸업을 합니다. 자, 보세요. 글로벌 기업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우리가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 옛날에는 세계 노동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요즘 학생들 말로 희귀템이었어요. 그렇죠. 대학 그죠? 나온 사람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 대학을 나오면 아시아에서만도 동시에 대학을 나오는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해에 대학을 나오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내가 과연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힘들죠. 됩니다. 진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같이 세계 정세를 알고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창의적으로 공부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현실에 맞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더 현실에 맞는 얘기예요. 네. 대학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대학을 나온 다음이 현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님한- 대학을 나온 다음이 현실이에요. 부모님 세대에는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워낙 대학 졸업자가 귀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직이 됐습니다. 지금은 1,000만 명 중에 기업이 골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 똑같이 암기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뭐를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네네. 뭐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로 우리한테 필요한 공부는 뭐냐면 뭔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0만 명이랑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만 명, 원 오브 1,000만이 되지 말고 네. 내가 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고3 담임이고 아이들 입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원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대학에 가서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내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의 그런 공부를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를 만들어서 정말 나가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나머지는 학생들이 서서히 이렇게 내가 공부를 즐겨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 본인의 페이스와 스타일을 찾아가는 이제 부분이 이제 나머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딱 한마디,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 정말 꼭 학생들이 이것만은 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한마디 딱 정리해 주시면 바랍니다. 공부는 감을 키우는 거예요. 감. 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영어 문장의 결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고, 네. 유명한 바리스타라는 것은 커피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게 좋은 커피인지를 감으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딱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식의 결을 느낍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보세요. 쫙 공식을 읽다가 이게 ABC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하네요. 뭐가 좀 이상한데? 저 자리에 저게 뭐 있지? 공부 잘하는 애들 꼭 그래. 안 가르치려고 그런 거 같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지향점을 눈에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지식을 쌓는 이유가 이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달달달 뱉어낼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계속 쌓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암묵질한 거로 만들면 어느 순간에 네. 틀린 답을 보면 그냥 이상해 보입니다. 그 이상해 보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암기가 아니라 훈련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훈련.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 작가님께서 강조했던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감을 기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얘기 들은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잘 걸어왔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가를 잘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호 한번 외쳐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예.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좋습니다. 우리 또 화이팅 하는데 또 긴장되는데 이런 발음이 또 어색해지는데요. 네, 마음을 비우고 화이팅은 한번. 콩글리시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요?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게 옳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마지막으로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을 향해서 다 같이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고생하셨어요. 친구들. 학생분 진짜 고생 많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오늘 작가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수능은 관문일 뿐이니까 맞습니다. 관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힘내시고요. 네. 자, 우리 나중에 또 라크 올라오면 또다시 편집된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